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전력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전력설비 구축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력설비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설비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는 소식에 전력설비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개통 연계, 아리백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 직접 여름철 전력 피크와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전력 설비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이 전력 설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자 전력 설비주인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도 각각 8.6%와 5.1%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일명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관련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소환 통보하며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오정희 특검보는 조현상 HS 효성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에게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에게 속칭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가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이 업체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설립한 업체가 부실 기업임에도 투자금을 받은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카카오의 주가는 1.89% 하락한 57,200원에 HS 효성과 키움증권도 각각 3.81%와 1.04%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술 이전 규모가 12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기대감에 바이오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업계 신약 개발 기술 이전 규모가 상반기에만 무려 12조 원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규모는 8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2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술 이전 총액 47억 1,300만 달러의 2배에 달한 수치입니다. 하반기에 추가 계약이 이뤄지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115억 7,400만 달러, 하나 약 15조 7천억 원을 넘어 20조 원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을 넘어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수출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ABL 바이오는 영국 글락소스 미스클라인과 4조 원 규모로 뇌혈관 장벽 전달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알테오젠도 플랫폼 기술 이전으로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국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소식에 ABL 바이오의 주가는 10.41% 상승한 72,100원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5.3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호평을 받으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자 원전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주기기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가장 넓은 범위로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높다며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의 건설이 예정돼 있고 폴란드 원전 2기와 UAE 원전 2기의 수주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내년부터 꾸준히 늘어날 수 있고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 중인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 등도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 후속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주의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8.47% 상승한 65,300원에 BHI의 주가는 7.1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장중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코스피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3,200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냈고요. 특히나 어제 쉬어갔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하게 상방을 향했습니다. 일중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21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전장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었고 한 차례 상승 탄력을 받은 이후에도 3,200선 아래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3,200선 위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약보합 흐름 이어갔었는데 강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812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수급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흐름이 좋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만 매수의 포지션 취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오늘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매수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오늘 2천억 원 이상 담아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온 모습이고요. 3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700억 원 담아냈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 160억 원 팔아냈고 개인 같은 경우도 4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그래도 조금 탄력을 약하게 이어갔던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산과 원전,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원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기대감을 모아갔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선 앞서 한 차례 이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을 했죠. 약 26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여기에서 4조 원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특히나 KB증권에서는 오늘 원전 밸류체인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원전에서의 주기기뿐만이 아니라 터빈, 또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과 시공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핵심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체코 외에도 폴란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각각 2기의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28년에는 국내에서 원전 2기를 건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향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로부터 체코 원전 수주를 좀 받았죠. 이번에 대한 가동 2035년으로 시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공급망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밖에도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향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분석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 힘든 원전주다라고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 역시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83,000원에서 89,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주들 전반에 이 수주 기대감들이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 8%대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6만 원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6만 5천 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BHI 같은 경우는 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밖에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종가는 6.9%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우진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전력 설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고 취임을 하자마자 발표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AI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차례 AI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모였었죠. 이렇게 AI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700억 달러 규모의 AI 그리고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라고 시장은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또 전력망 인프라도 구축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단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계속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이 전력 수요, 전체 미국의 전력 수요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이고요. 그리고 10년 뒤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그러니까 8.6%까지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만큼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슈들이 계속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들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2038년에 원래 완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규모 같은 경우는 11조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해적 케이블 공급이라던가 시공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외에도 해적 케이블 관련한 종목까지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AI 다음은 전력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오늘 전력 설비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체크해 보면요. 오늘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진출을 이미 해와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오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5.1%대 강세, 효성중공업도 2.6%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고 그밖에 대한전선, LS 마린솔루션, 이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도 기대감들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전력 설비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주목해 봐야 될지 저희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사실 코스피가 계속 지지부진해서 오늘 3,200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긍정적으로 굉장히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면 연말까지 진짜 3,500포인트를 볼 것 같고 코스닥도 한 1,000포인트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여름 휴가를 앞둔 시즌이라 이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교체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형주 위주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번 하반기를 대비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자신의 그 계좌를 좀 채워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보입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략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들,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임박, 목표 주가 상향할까? 네, 오늘 원전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는 조정 흐름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불기둥을 좀 뽑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원전주 이제 다시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은? 네,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지난 한 3년 동안 제대로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전 세계적 흐름이 이런 노후 원전들을 폐로를 하고 새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됐죠.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SMR을 건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일단은 미국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여기에 빠르게 이제 좀 달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SMR의 주기기나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원전을 실제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그동안 설계나 또 뭐 미국에 있는 이런 SMR 업체들도 설계만 해봤지 실제로 건설을 해본 경험이 요 근래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계속 그동안 대형 원전을 지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원전 시장에서 이 말 그대로 마켓 플레이어로 제대로 한번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놀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두산 에너비티고 그다음에 또 따라가는 게 BHI죠. 그리고 여거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원전 쪽은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처럼 이 업체들에게 물이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전주들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뭐 여러 종목들이 그간 좀 튀어 올랐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네, 역시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와 주셨고요. 또 오늘 흐름 강했죠. BHI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대장주 느낌은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고 BHI도 앞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어떤 포인트에서 체크해 볼까요? 그 역시나 이쪽은 그 원전에서 우리가 기존에 지어왔던 대형 원전에 있어서 주기기 원자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보조기기 쪽은 이 BHI 쪽에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짓게 되면 이 두 회사가 모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외에 가스터빈 발전소나 여러 가지에서도 이 두 회사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사업에 있어서 이 두 회사는 같이 가는 마치 쌍둥이처럼 들어가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원전이 국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이 되면서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러한 원전들 신규로 짓고 있는 동유럽 쪽에 이런 원전들을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와 해외 수출 양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원전이 말 그대로 르네상스가 된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BHI는 이 보조기기에 만족하지 않고 SMR 시장에서는 주기기까지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실적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원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기다려지는 것이죠. 대형 원전은 신한울 3호와 4호는 10년 걸리는 일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개선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두말하면 뭐 입이 아픕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의 역사를 좀 아신다면 예전에 현대 양행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는 한국중공업이 됐고 한국중공업이 다시 두산중공업 그리고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이쪽 시장에서 원전, 대형 원전에서 주기기인 이 원자로를 이 회사가 독점해서 공급을 합니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도 본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죠. 그리고 체코 원전에서도 역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거래를 갖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딴 이 원전도 여기서 주기기를 납품합니다. 그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감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다 가스터빈 발전기도 여기서 개발을 했죠. 다양하게 이 회사는 풍력 발전에서도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앞으로 지금 당장 1분기까지는 적자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 회사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것이죠. 여러분이 긴 안목을 보시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지금이 쌌던 가격이라는 걸 실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최근으로 좀 보자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전략 주셨으니까요. 원전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열어보시죠. 트럼프 100조 원 규모의 AI 에너지 투자 발표 예정. 관심 가져볼 종목은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밤이죠.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들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AI 또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들 오늘 국내 시장에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켜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초고압 변압기라고 이 전력기기의 핵심적인 집채만한 변압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전봇대에 달려 있는 그런 변압기가 아니라
집채만한 그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독일이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가격이나 또 성능 면에서 독일 못지않게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 전력 설비 업체들은 지금 수주를 최대 3년치 이상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만큼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 변압기 쪽은 그 전력 설비 쪽은 굉장히 그 같이 따라가는 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자기 집권 4년 동안 여기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그 산업을 진흥하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따라가는 건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를 어떻게 거기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도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거기에 전력망을 까는 것도 엄청난 사업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이런 에너지주, 에너지 전력기기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 주목해서 보여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확대에 나서면서 사실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투자 확대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 차례 굉장히 불었었는데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 효성중공업은 주식수가 적어서 황제주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은 그 말 그대로 지금 미국 시장에 엘라바마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전력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에서 이 집채만한 이 초고압 변압기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팝니다. 그 마진율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이 산 종목 그 넘버 3 안에 이 HD현대일렉트릭이 들어갑니다. 이 업체들 공이 지금 3개년치 일감을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이 아니라 그 현지 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HD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 미국의 이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유럽도 AI 쪽에 투자를 합니다. AI 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력기기들이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이나 또 HD현대일렉트릭, 또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력 설비를 하는 업체들은 지금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전력 설비 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1등주부터 뭐 꼴등주까지 수익을 내는, 흑자를 내는 기업들에서는 수익을 낼 기회를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익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타이밍입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1등 찾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태훈 전문가님께서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그 효성중공업이 뭐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황제주 이름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 수익률을 따져보시면 HD일렉트릭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말뜻은 당장 이 업체가 이 울산하고 이런 그 엘라바마에다가 증설을 지금 끝냈고 증설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만큼 매출도 늘어나겠죠. 매출이 늘어나는데 수익률이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급증할 겁니다. 여기에 3년치 일감을 받았는데 이 일감이 그 넘쳐 흐르기 때문에 또다시 증설을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5천억인가 한 4천억 정도 들여서 다시 증설을 또 시작합니다. 그만큼 일감이 많고 일감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HD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47만 4천 원, 지금 5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은 여전히 싸 보이는 가격이죠.
네, 여전히 많이 오르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HD현대 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몇 년간의 일감 이미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력 설비와 함께 원전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 애프터픽 꼽아주신 부분들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H20에 대한 중국 판매가 승인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H20에 들어가는 HBM3E가 삼성전자 향이다라는 이야기에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는 0.8%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30만 원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0.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5%대 급등 흐름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0.19%대, 0.94%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0.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4%대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패션 회사 유니클로가 웃고 있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모 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여름 아이템 수요 증가로 3월에서 5월 여름 상품 매출이 활발히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출은 8,260억 엔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유니클로 여름 시즌 효자 상품은 단연 에어리즘이다. 땀을 빠르게 흡수 건조하는 기술이 적용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극세 섬유로 촉감도 뛰어나다. 에어리즘은 유니클로와 일본 섬유화학 기업 도레이의 26년 협업의 산물이다. 1999년 협력을 시작해 2006년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히트텍 울트라 라이트 다운 등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유니클로 실적도 회복 중이다. 운영사 FRL 코리아 매출은 2020년 6,29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00일억 원으로 늘었다. 오프라인 매장도 관광지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지금 상반기 내내 열심히 랠리를 펼쳤던 그 엔터주 중에서도 K-팝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엔터주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엔터주들은 우선 가장 먼저 애니메이션이 먼저 들어가고 웹툰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K-팝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K-드라마 이 영상 매체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
중국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래서 한알령이 해제되더라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K-팝을 주목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K-팝은 요번에 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일본이죠. 일본 소니에서, 소니 픽처스에서, 애니메이션 픽처스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통해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제작사만 일본 소니 픽처스지 실제로 거기를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감독, 기획자, 뭐 시나리오 작가 모두 거의 한국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K-팝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K-컬처에 대해서 세계에 알려주는 기회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비춰지는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 간접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소니도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소니의 스마트폰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 이 데몬 헌터스에서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만큼 K-팝이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K 브랜드들을 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건 우리 문화 상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K 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면에서 K-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K-팝의 효과라는 건 무엇보다도 이 K-팝이 전 세계적인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가 자라오면서 한국 K-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문화상품을 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상품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 브랜드들, 한국 상품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고객들이 뭐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소비를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그 무역 수지의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K-팝의 우리 아티스트들이 뭐 월드 투어라는 걸 나가게 되면 단순히 뭐 우리나라 전국 순회나 동남아 순회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또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돈이 있다는 부자 나라들을 다 찾아가서 이 월드 투어를 합니다. 요번에 블랙핑크가 미국의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2번 공연할 때 10만 석의 그 자리를 다 팔았습니다. 완판했어, 완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성 걸그룹이 이 정도 기록을 세우는 건 아마 최고 기록일 겁니다. 그만큼 이 블랙핑크라는 그 이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이미 계약 기간 7년이라서 두 번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쌓아놓은 팬덤이 이러한 그 부가가치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당연히 이 그 연예기획사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MZ 세대부터 젊은 세대부터 K-팝을 통해서 K-브랜드를 익숙해지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알령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우리 K-팝이나 우리 K-브랜드들이 제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올해 들어와서 한알령이 해제될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반기 들어서 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번에 에이펙 2025 경주에 찾을 수 있다, 방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뭐 시진핑이 건강이 안 좋아서 8월 달에 은퇴할 거다, 뭐 아니면 뭐 군부에서 실권을 해가서 뭐 실각을 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 대통령이 정보력이 없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일 모레 실권할 사람,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과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겠죠. 이 말뜻은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보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이 팩트인지 그 기반하에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경주에 에이펙 2025에 이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면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K-팝 관련주들도 더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겠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에 방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 엔터주들 좀 더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엔터주들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 내내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는 건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SM입니다. SM은 물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알령 해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SM이 갖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면서 전 세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 그러니까 특히 중국 쪽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 멤버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SM의 팬덤이 생기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SM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엔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을 잘 보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갖고 있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갖게 됐던 그 지분을 고스란히 이 중국 텐센트 뮤직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텐센트 뮤직은 자연스럽게 2대 주주로 올라섰죠. 이렇게 된 것은 SM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매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하이브가 자기가 입속사했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M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 한알령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아티스트들을 중국에 보내서 5만 명 이상 들어오는 대형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중국의 텐센트 뮤직, 중국 전국에 이런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고 이런 공연을 해본 이런 기업이 뒤를 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SM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 좋지만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마켓 플레이어로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6만 원 이것도 좀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이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분쟁 이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목표가를 좀 할인해서 좀 짧게 제시해드린 거고 한알령 해제 이후에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 분기별 실적이 좋아진다면 목표가를 더 올려볼 수 있는 종목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보면 블랙핑크 이 소속사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난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월드 투어를 나가면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뛰어라는 그 제목인데요. 그 노래를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뛰어에 대한 뮤직비디오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제작도 했지만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팬덤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블랙핑크의 팬들은 이 신곡도 뛰어를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 뛰어의 이 뭐랄까 그 신곡이 그 세계적인 차트 글로벌 차트에서 바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YG 엔터는 블랙핑크라는 물론 1기 계약이 끝나고 2기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줄었지만 이 월드 스타들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신의 그 실력 있는 새로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베이비몬스터라는 계약한 지 1년, 그러니까 데뷔한 지 1년 된 베이비몬스터는 곧바로 안착하면서 월드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YG 엔터의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요번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핑크가 이 LA에서 공연을 할 때 이틀에 걸쳐서 10만 석의 표가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미국 도시의 시작은 LA였지만 LA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공연들이 미국의 대도시에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도대체 YG 엔터는 얼마를 벌게 될까요? 그 말 뜻은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도 올 하반기에 이 신곡을 내면서 이 월드 투어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사이에
이 앵콜 공연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월드 투어를 간간히 나가긴 하죠. 하지만 4분기 때 신곡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YG 엔터의 이 실적에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YG 엔터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는 매수가 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만 5천 원에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YG엔터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베이비몬스터의 덕도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이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7년 계약 기간 중에 첫 해연도를 벌이는 그 베이비 걸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YG엔터 쪽에서 가져가는 몫이 더 많습니다. 이건 블랙핑크하고 좀 다르죠. 블랙핑크는 완전체에 대해서는 YG엔터가 그 매니지먼트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이 YG엔터가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그 블랙핑크 멤버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YG엔터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블랙핑크의 신곡 띄어를 이 음원과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 그러면 어딜까요? 바로 YG 플러스죠. 근데 YG 플러스는 그 2대 주주로 하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MD 상품들. 이 MD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요즘 MD 상품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 예전에도 그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그 앞에 그 입구 쪽에서 이제 MD 상품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요. 아티스트들의 인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뭐 응원봉 같은 것도 판매하고요. 그런 것들이 판매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그거는 바로 YG 플러스의 수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YG 플러스는 주가가 올 상반기 내내 오른 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실적 흐름은 실적 피크라는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 리스크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YG 플러스가 파는 음반과 음원을 만들어낸 아티스트들이 이 YG엔터에서 계속 새로운 신인 그룹들을 발굴하고 그 신인 그룹들에게 팬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YG엔터가 제대로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핑크 올 상반기에 보시면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가 아파트를 글로벌리 흥행시키면서 이것 때문에 YG 플러스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핑크의 완전체 신곡 띄어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그 글로벌 차트에서 1등을 곧바로 할 정도로 이 시장에서 그 말 그대로 응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실적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가 올 하반기에 물론 올해 안에 다시 신규로 이제 런칭을 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군 제대를 하고 새로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YG 플러스가 이 방탄소년단 BTS의 개인 멤버들의 활동에 들어가는 음원과 음반을 그러니까 유통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나중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할 거고 매수가 9,000원,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좀 셉니다.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엔터주들 관련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SM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엔터주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17일인 목요일부터는 1시간 연장해서 여러분과 6시까지 함께합니다. 매일같이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면서 다음 날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